네,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의 김상순 이사장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89년부터 94년까지 5년 동안 가 있으면서 대만대학교 사회학 연구소에서 사회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대만 당시의 민주화나 한국의 민주화가 과정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연구했고요. 94년에 귀국을 해서 삼성 SDI로 취직이 돼서 삼성 SDI 주재원으로 95년부터 심천, 천진, 북경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95년에 처음 중국 대륙을 간 이후에 2019년에 25년 만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북경대에서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현지에서 봉황위성 TV의 녹화와 생방송으로 6개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중국어로 중국 학자들과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또 현지에 있는 여러 중국의 언론들에게 중국어로 칼럼도 썼습니다. 저희 한국 입장도 알렸고요. 자,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제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 중국의 TV에 중국어로 나와서 사드, 북핵, 한미동맹 이런 문제를 생방이나 녹화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세 손가락 안에 꼭 세 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제가 대만을 5년을 포함해서 중화권에서 30년을 있다 왔는데 지금 현재 한민호 대표나 지금 여기에 강석정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는요, 오늘은 제가 시진핑 시대의 4가지 금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주도의 국립대학에 계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등소평 시절에 가장 금기어가 뭡니까? 8964, 89년 육사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좀 전에 강석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진타워, 장점인 후진타워 시절에는 뭡니까? 파룬궁이죠. 파룬궁 뒤엔 뭐가 있습니까? 이 법륜궁 뒤에는 장기적 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건드렸다고 난리 나죠. 특히 장점인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와 함께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장기적 술로 사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군부에서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군부가 장점인을 지지했던 거고요. 후진타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시진핑 때는 뭐냐? 4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9년 홍콩 우산혁명 기억나십니까? 2019년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홍콩 1차 우산혁명과 그 뒤에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2차 홍콩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이 3차 홍콩 우산혁명인데 이때는 대학생들이요. 처음에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뭘 알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바로 오른쪽에 대학생들이 섰고 왼쪽에 중학생들이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하도로 나가서 그 시진핑 정권과 싸우고 있을 때 결국 나중에 50세,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맨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제3차 우산혁명인데, 홍콩 우산혁명인데 이때 당시에 보면 제가 2019년 8월 30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 5년 차가 넘었습니다만 이때 집중적으로 제가 방송한 것이 홍콩 우산혁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무려 200여 명 이상의 젊은 학생들이 자살을 당했습니다. 자살을 당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게 아니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처참하리만치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강이나 혹은 건물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는 이런 사건들이 홍콩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2019년입니다. 멀리 89년 육사 사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89년까지 갈 거 없고 2019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도 10월달 될 때가 아주 거의 피크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화염병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중국에서 파견된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들이 홍콩 경찰복을 갈아입고 이들을 무차별하게 그 구타를 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전부 기차에 실려서, 떼거리로 실려서 광주로, 이렇게 심천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학생들은 이 군인들한테, 인민해방군 군인들한테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비참하게 비명하는 그 소리들이 그대로 다 실려서 유튜브에서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고요. 또 제 친구들도 있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리고 있는 2019년 홍콩 우산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금기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우한폐렴입니다. 3년 됐죠 이게. 이 우한폐렴도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아마 한국에서 제가 처음 방송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이미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발견한 우한대학교에 있는 그 의사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요. 이 의사가 이것을 외부로 발설을 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이 그런 사실이 아니다, 뭐 폐렴이다 이런 정도로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년간 22년까지 있었던 우한폐렴, 이거 지금 얘기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그 숫자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죽었는데 중국은 불과 몇천 명, 몇백 명 이 정도밖에 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거 3년 동안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 2022년입니다. 백지시위 기억나십니까? 2022년 10월 26일부터 홍콩, 상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전국으로 퍼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벌어졌던 중국에서 유례없는 백지시위 한 장만 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었냐면 학생들이 가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A4 용지가 나오면, 빈 종이가 나오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백지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좀 백지 들고 있는데 이걸 나를 왜 잡아가느냐.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안 썼지만 나는 네가 쓴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백지시위 당시에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29일 날부터 집회하는 장소에 경찰들이 미리 쫙 깔렸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11월 30일 날은 장점인 사망 소식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장점인 사망 소식에 애도 기간을 일주일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위대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 피크 타임을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지시위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백지시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19년에 홍콩 우산혁명.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 두 번째는 뭐냐? 2020년 우한폐렴. 예, 세 번째는 뭐냐? 2022년 백지시위.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10월 27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리커창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리커창이 누굽니까? 중국에서 2인자입니다. 2인자. 국무원 총리까지 했고 시진핑하고 맞짱을 떴었던, 그러나 그림자 총리로 결국은 처절한 패배를 했던 리커창이 시진핑 1기와 2기가 끝나고 3기가 시작되는 2013년 10월 27일 상해에 있는 귀빈들만 가는 그런 호텔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예. 수영장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심장마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로 옮기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상해에 심장마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중국 전역에서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병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데려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같으면 한방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한방병원. 아니, 한방병원 가지고 지금 심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한방병원을 왜 데려가요? 그리고 그 3위권 안에 있는 그 병원에 그 심장병 전문의가 한방병원으로 왕진을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피크타임을 다 지난 리커창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밝힌 걸 보면 리커창은 이미 호텔 안에서 죽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어요. 자, 우거방이가 10월 초에 지금 뭐 죽었다고 해서 다들 시진핑이도 애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리커창 27일 날 지금 이 죽는 애도에 대한 부분은요,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네 가지.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왜 중국이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그보다 특히 중공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네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